자, 우리 인생 사는 게 가만 보면 네. 시간하고 돈이에요. 그쵸. 어디에 시간을 쓸 거냐, 어디에 돈을 쓸 거냐가 우리가 이제 주어진 24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인데 네. 쓰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쵸. 저축도 반대로 하는 것도 그거예요. 시간이 저축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저축이죠. 자, 10대. 네. 10대는 전체 자기가 쓰고자 하는 시간의 10% 정도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비라는 거는 이제 학업이나 체육이나 지덕체를 키우는 일과 상관없는 뭐 이렇게 정말 소비적인 널브러져서 게임한다든지 네네네. 뭐 생산과는 전혀 연관없는데 10%, 15% 정도 소비를 하고 네. 나머지 90%는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20대에 10대 후반 20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학생이 되고 아니면 취업을 하든 네. 그렇게 되면 한 20% 정도는 소비하고 80%는 저축해야죠. 네네네. 10대, 20대 적이 안 된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지나와서 알잖아요. 네네네. 학교 다닐 때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국영수 공부하는 얘기를 아니에요. 맞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공부가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국영수나 체육이나 음악이나 연기나 이게 다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10대 때, 20대 때 연기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잘 된 연기자 봤어요? 그쵸? 없죠? 맞죠. 네, 네, 없어요. 네, 네. 네. 맞아요. 그 나름의 다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어야만 30대 때 자기가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럼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거든요. 그쵸, 그쵸. 공자님은 10대 때 자기가 학업의 뜻을 뒀다 그랬어요. 30대가 되니까 뭐라냐 이립이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 서서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줬다는 얘기야. 30대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소비는 내가 내 돈을 벌었으니 예전보다는 좀 부모한테 받았을 때보다는 더 써도 되지만 여전히 저축의 비율이 70% 이상 돼야 돼. 그쵸. 그리고 10대, 20대, 30대를 지내면 40대 때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때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 중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10대, 20대, 30대를 잘 지내는 사람은요 쪽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어지간히 이 사람의 미래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정이 돼요. 내가 소박인지 중박인지 대박인지. 저 중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거는 평가하고 자기가 있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네. 근데 내 꿈이 이만했는데 요만큼 되면 중박인데 네네. 내 꿈이 이만했는데 이만큼 되면 대박이에요. 그것도 네네. 또 자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40대가 되면 대충 자기가 가야 될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경제적 뭐 상황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쵸. 네. 네. 그래서 50대가 되면 네. 회사 취직한 사람은 이때쯤이면 중역이 되거나 아, 그쵸. 사장이 되거나 네. 자영업을 했으면 대박이 났거나 중박이 났거나 음. 성실하게 얘기하면 일하면 소박은 나지 망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게 50대가 우리가 해야 될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애들이 대학도 가고 맞아요. 졸업도 하고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졸업도 하고 그래서 반반. 이제 문제는 뭐냐면 60대부터예요. 그쵸. 정말 이 상황에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이게 약간 논외로 할게요. 그건 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빼고 네. 어느 정도 50대까지 자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된 사람이 60이 돼도 30대처럼 살아. 왜 그런 걸까요? 70이 돼도 여전히 30대처럼 부지런히 살고 소비는 안 하고 계속 저축만 해. 왜 그러신 걸까요? 저도 약간 그게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안 쓰시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30대처럼 산다고. 60이 돼도 30대처럼 돈과 시간을 저축 쪽에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물려주고 가시고 싶은가 봐요. 키워주면 됐지. 그 자식 그만큼 더 많이 물려주면 제사 2번 지내줄 건가요? 아니 근데 진짜 저 아는 또 다른 가족분들도 시댁이 있는데 이제 애기도 대학교도 갔어요. 근데 그러면 말씀처럼 야 너 이렇게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잖아요. 하물며 애기 이름으로 된 상가까지도 있어. 근데 그걸 지고 안 놓으시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그건데도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네, 관리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들한테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는 자식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 그 자식들 다 외국 나가서 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그 자식들은 알거든. 안 들어와도 어차피 저거 나중에 법적으로 내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참 왜 조금만 좀 넓은 아량으로 네.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때 그러니까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거를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 자, 생각이 재밌는 듭니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대학 중에서 제일 돈 많은 대학, 재단에 제일 기부금이 많아서 돈이 엄청 많은 학교가 어디일 것 같아요? 제일 부자 대학. 잘 모르겠어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그럼 어디예요? 저기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도 원래 거기가 철도 회사를 했던 그 사람 이름이 스탠포드일 거예요. 네네.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학교를 여기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석유가 터지고 뭐 해서 하여튼 그 재단이 엄청. 예, 돈이 엄청. 많은 네네네. 학교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대학 2학년, 3학년 때부터 벤처 프로젝트 내면 그 커미티에서 통과가 되면 돈을 대줘요. 네네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벤처 해보라고 그리고 스탠포드 출신들이 거기 이제 벤처 회사야 그게 되게 많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그 회사인데 그런 대학인데 그 대학교에서 왜 계속해서 돈이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그분들 돈을 많이 내서 장학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학교에다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 학교 주변에 딱 보면 시니어 타운이 있어요. 학교가 캠퍼스가 되게 넓잖아요. 네네. 거기 산속에 기분 좋은 자리에다가 네. 집을 잘 지어. 어. 그리고 이제 되게 부자야. 미망인이 됐어. 네. 뭐 재산이 몇 억불이 있는 거야. 네네. 그러면 이제 총장님이나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가겠지.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여기로. 오신다고. 일로 모시는 거야. 네네. 아, 뭐 거기 계속 여기 이렇게 날씨도 좋고 스탠포드, 샌프란시스코 근처니까 날씨 좋잖아요. 네네. 따뜻하고 날씨 좋으니까 일로 오시라고. 아무 조건도 없어. 월세 조금만 내시면 돼요. 라고 모셔다 놔, 그 집에다가. 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생들이 가끔 놀러 가서 인사를 해. 할머니한테 인사 갈 수 있잖아요. 뭐 지나가는 길에. 오 기분 좋으셔서. 그다음에 교수님도 가끔 가서 골프도 가서 쳐. 오. 계속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할머니가 얼굴 못 보는 플로리다 사는 아들이 보기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학교가 고맙겠어요. 자주 보는 대학교가 고맙죠. 훨씬 고마운 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해요. 와. 그러면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뭐라고 쓰겠어요? 나의 전 재산은 전 스탠포드 재산까지. 대학에. 그렇죠. 전 재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번에 그게 다 임대료가 다 빠지는 거예요. 머리 좋다. 아 근데 저도 노인이 돼도 그런 사람들이 더 약간 가족보다 옆에 있는 옆에서 자주 왔다 갔다 이웃 하는 사촌이 사람은 더 좋다고 좋죠. 하잖아요. 네, 그 똑같은 건데 우리 노인들이 그러니까 50, 60, 70, 60, 70, 80인데 노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분들은 머리가 부자가 됐을 때 사고 방식은 20대, 30대 이미 다 이제 형성이 됐어. 네네. 그 방식으로 열심히 달렸으니까 부자가 됐죠. 네. 부자는 됐는데 50, 60, 70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했던 저축이 아니라 소비 쪽에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잖아. 우리가 부자가 만들어진 시대가 우리 세대가 처음이에요. 우리 윗세대 요때가. 네네. 부모한테 물려받은 부자 말고 노력해서 돈 번 세대가 70, 60 요때예요. 네네. 이 세대들은 선배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 게 없어요. 롤이 없어요. 롤 모델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돈 쓰는 법, 시간 쓰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자기가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유튜브에 거잖아요. 다 있고요. 아, 네. 구글 하면 다 나오고요. 아, 네네네.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라는 게 관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네. 돈,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돈. 네네.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학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이게 내용은 뭐냐면 이게 왜 이 책이 나왔냐 그러면 1939년도에 네. 미국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에 일본, 한국에 있는 다이소 있죠? 네네. 다이소처럼 다임 스토어라고 10센트 원다임 10센트만 내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다임 스토어라는 걸 이분이 처음 했을 거예요. 그 기부한 사람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다임 스토어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 이제 또 하버드 대학에 돈을 기증을 해요. 그때 또는 뭐 꽤 큰 돈을 기증을 하면서 네. 조건이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뭔지 연구해달라는 거예요. 주제를 주고 돈을 기부를 했어요. 왜 소름 끼쳤어 지금 진짜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부탄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그러는데 과연 부탄 사람들이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행복할까요? 그거는 갇혀 있는 사회에서 자기들이 안 죽고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그럼 너 부탄 가서 살아라면 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부탄의 행복 지수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예요. 그때가. 네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그 해예요. 그 해에 하버드 대학에 돈을 기부하면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제 하버드는 돈을 받았어. 근데 기증자의 뜻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같으면 행복의 조건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연구소를 많이 만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걔네들은 그거는 건물질이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아까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년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가 행복해요? 모르잖아요. 그쵸. 네네네. 행복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부탄의 행복 지수가 높대잖아. 아무도 가서 살고 싶지 않은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심리학과 교수. 네. 일단 행복이 문제라는 게 심리학, 네. 정신과. 네. 생각해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경제학자들, 오, 경영학자들. 네. 그다음에 또 건강도 해야 돼. 의사들 들어와야 돼.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팀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네. 자, 이거를 하려 그러면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간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너 행복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걸 설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갖췄어요. 네. 아, 이게 들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상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네.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원래 행복했다고 내년에 행복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길게 봐야 되거든. 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자기 학교 학생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학교 학생 어디 가도 늘 따라다니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자기 학교 학생들 한 400명. 하버드 대학교 그해 입학한 1학년, 2학년들 400명을 뽑은 거예요. 네. 뽑다 보니 다 백인이야. 아. 뽑다 보니 다 남자야. 네. 이 연구가 쭉 진행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백인 남자만 사냐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 들어온 백인 남자들 기본 행복하지. 그쵸. 남들이 볼 때는. 이거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늘려요. 대학을 못 간 보스턴 하버드 대학에 있는 보스턴 시내 슬럼가에 사는 도심에 사는 유색 무색 그 저기 백인 흑인 다 이제 그 중에 고등학교밖에 못 간 사람들을 네. 또 반대로 한 300명을 또 뽑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자가 부족해. 네. 그 당시 또 저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어느 여성학자가 연구한 프로젝트에 여자만 갖고 했던 프로젝트가 또 한 100명이 있어. 그것도 끌고 와. 그래서 토탈 그룹 집단이 한 1000명쯤 돼. 900 몇십 명인가 그래서 논문 쓸 때. 네네. 1939년도에 시작한 연구가 2011년 이분이 책 낼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와. 1년, 2년 단위로 면접하고 이메일, 요즘은 이메일, 옛날엔 편지 쓰고 가능하면 가서 찾아서 취재하고 해서 너의 원래 경제 상황은 어떠냐, 이혼했냐, 아픈 데 없냐, 자식은 어떠냐 모든 설문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 질문, 너 원래 행복했어?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네. 왜냐면 그때마다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그거를 우리말로 전향적 조사라 그래요. 프로스펙티브 스타디를 해요. 네. 그래서 70몇 년을 했는데 조지 베렌트 교수가 자기 레지던트 때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정신과 교수예요. 그래서 레지던트 때부터 시작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기 인생을 여기다 논문을 그 연구를 진행해. 물론 한자도 봤지만 저 네. 논문 연구에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네네. 저기에는 케네디 대통령도 들어있어요. 39년도 입학일 거예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있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대통령 사후 얼마까지가 비밀이래요. 그래서 케네디의 사생활이 거기도 들어있는데 이야. 그거는 아직 공개를 못한대. 네. 나머지 사례를 갖고 재밌는 사례를 이분이 논문 썼던 것도 좀 쉽게 네. 그다음 개개인의 사례 네. 이런 것들을 갖고 분석해서 쓴 책이 이거예요. 그 행복의 조건은 뭔가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7개예요. 7개. 이렇게 산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 조건 7가지가 나와요. 1번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꽤 근접했어요. 좋은 배우자. 아, 맞췄어! 중요한 거라는 게 네네. 좋은 배우자. 네네네. 여기서 수식어가 붙어요. 좋은 배우자. 그쵸. 예. 오, 맞췄어. 너무 뿌듯한데? 예. 다 누구나 경험하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케이스 리포트 한 걸 읽어보면 정말 사이 안 좋으면 이혼하는 게 낫다. 그쵸. 그리고 잘 다시 결혼한 사람도 괜찮더라. 혼자 산 사람은 아니더라.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배우자예요. 그래서 잘 살아오신 분들은 잘 살면 되고 너무 힘든 분들은 잘 사이좋게 헤어지는 것도 좋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결혼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좋은 배우자가 있어서 잘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 죽을 때. 이건 그냥 앞으로 보고 한 스타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의학에서 레트로스펙트로 해서 후향적. 오늘 상황에서 너 지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미래를 보고 스타디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굉장히 높은 논문이에요. 네. 1번이 그거예요. 2번은 뭘까요? 건강한 거? 틀린 것 같다. 정확해요. 너무 근데 신기하다. 이 건강을 이거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네. 건강하냐 안 하냐 뭘로 진단할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마음까지 다 포함해서 어. 내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의족을 하고 살면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서 재활을 잘해서 잘 살아. 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근데 우리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분은. 근데 그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상 명사를 쓰지 않아요. 음. 논문에서 추상을 안 써요. 구체적으로 체중이 정상인 사람이 행복하더라요. 그러니까 건강의 조건이 5가지가 들어가요. 오. 지금 퉁쳐서 건강이라고 얘기했는데 7가지 조건 중에서 5가지가 건강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일리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응. 체중이 정상적인 체중이 사람. 정상인 사람. 너무 찐 사람도 불행하고 너무 야인 사람도 그것도 불행하고. 예.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담배 안 핀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네. 또 세 번째는요? 응. 술 적당히 마신 사람이 행복하더래요. 하지만 하는 거 안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4번 운동하던 사람이 행복하더래요. 맞아. 나 이 얘기 들었어. 그거 네. 똑같은 얘기야 다 지금 여기 들어보면. 네네. 5번째는 뭔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정신건강이에요. 아.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이든 충격적인 일이든 뭔가를 겪게 되는 건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멘탈 메커니즘. 그게 뭐 돌을 닦는 명상을 하는 일이든 종교를 갖는 일이든 친구와 대화를 하는 거든 심리 상담사 상담을 받든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뭔가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노력을 하는 사람. 네. 아니면 자기만의 나는 잘 견딜 수 있어 종교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때 술이나 마약이나 흡연이나 뭐 나쁜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1번 좋은 배우자, 2, 3, 4, 5가 2, 3, 4, 5, 6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퉁쳐서 한마디로. 근데 그냥 내가 건강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4번 정도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중요하죠. 예. 담배는 20년 안에만 끊으면 그 전에 핀 건 전부 사함을 받는데 20살에 담배 펴서 40년에 끊으면 핀 사람 안 핀 사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20년이에요. 30에 담배를 피웠으면 50에 끊으면 돼. 그래요? 끊으면 하나도 안 핀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와, 그렇구나. 술 얘기 되게 재밌어요. 하나도 안 먹은 사람도 되게 불행하고 포금한 사람도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이 적당히 기준이 뭘까요? 이거 다 있어요. 그 논문에 다 나와요. 하루에 한 잔? 하루에 한 잔 아니에요? 일주일에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2번? 네, 2번.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 70년씩, 80년씩 연구 안 해도 다 알아. 일주일에 2번. 주량은? 한 잔은 좀 너무했고. 그렇지. 2-3잔? 와인 반병까지예요. 그러니까 많진 않더라고요. 서너 잔이요. 그러니까 많진 맥주 서너 잔. 않더라고요. 네. 소주 우리가 석 잔 먹으면 반병이에요. 네. 와인 2잔 조금 더 먹으면 와인 석 잔 먹으면 반병이에요. 맞아요. 반병까지는 괜찮겠네요. 그 정도까지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만. 그럼 안 먹은 사람은 왜 불행할까요? 인간관계. 나는 술 절대 안 먹어 하는 금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누가 친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인간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 3, 4, 5, 6번까지가 다 해결됐죠? 네. 마지막 7번이 뭘까요? 돈은 아닌가? 미안한 얘기인데 돈이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얘기하는 거 공부하는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지적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새로운 걸 공부하고 읽고 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자기 나름으로 연구하고 좋은 그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평생 뭔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는 사람. 네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분들은 그런 국가나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니까 빼고 네. 우리가 자꾸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의 조건을 따져버리면 너무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잘 못 지키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부부 관계를 그때 가서 황혼 이혼해서 재산 정리해서 따로 살겠다 어지간하면 지나간 죄도 용서하고 꾸역꾸역 그러면 늘 밥하던 사람이면 너도 한번 해라 그래서 가르치고 두드리고 해서 그냥 꾸역꾸역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죽을 죄를 진 게 아니라면. 그다음에 건강은 자 지나간 시간에 내가 못했던 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평생 술 한잔 안 먹어 내가 이 나이에 술 먹어 좋은 사람 만나려면 와인 한두 잔 하세요. 일부러 와인 모임도 나간다 그랬던데요. 네. 그거 뭐 와인 한두 잔 더 먹는다 그래서 그게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알코올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외지만 네. 그 외에 어떤 분들은 술자리 가서 저는 술을 많이 못합니다 하고 술잔 받아놓고 앉아 있으려는 거죠. 그러면 좋아진다는 거야 인간관계가. 공부하는 거 내가 이 나이에 국영수 공부해서 뭐 하려고 누가 국영수 하라고 그랬어요? 술 좋아하면 술 공부하면 되고요. 그쵸. 예, 그림 좋아하면 그림 공부하면 되고요. 맞아요. 노래 좋아하면 노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한다. 그림만 보지 말고 그 그림 그린 사람 저기 과거 이력도 좀 공부해보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연애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예술가들이 연애사를 다룬 영화도 있어. 맞아요. 영화도 좀 보고 그러면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다 공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의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노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장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죠. 네. 욕망인데 언제까지 사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웰빙 잘 생존하는 것만 배워요. 저는 나이가 들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웰다잉 준비를 해야 된다. 늘 하루에 한 번은 너무 작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삶의 이제 종지부를 찍는 날이 나한테 지금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산 만큼 더 살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네. 저한테 주어진 삶이 운이 나쁘면 10년, 70에 죽어도 이상한 나이는 아니에요. 좀 운이 좋아서 80대 중반까지 살면 평균, 그 이상을 살면 축복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듬어놔야 내가 80 이후에 정말 축복스러운 그 어떤 삶이 주어진다면 그때 역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것 같아요. 저 네. 되게 좋은 정보 많이 얻었고 네. 또 읽어보고 싶은 책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지식감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편집을 잘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재밌는 내용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다음에도 또 뵙고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